가셔야 된다. 예, 네 번째로 이제 각 유형별로 장애인사를 한번 쭉 개괄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면은요, 아까 그랬죠. 장애인은 여러 유형의 장애인들이 존재했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활동적으로, 다양한 활동을 했던 장애인이 바로 시각장애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시각장애인들이 제가 봤을 때, 전체적으로 가장 많이 활동했고, 기록도 그래서 가장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예전 사람들은 시각장애인을 먼저 어떻게 시각장애가 됐었냐면, 주로 질병이나 전염병 때문에 그랬었는데요. 그럼에도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활동하는데 눈이 이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은 있었지만, 그래도 익숙하면은 활동하는 별 지장이 없었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이들에 대해서는 자립 가능한 사람으로 딱 분류를 해서 다양한 직업을 갖고 스스로 먹고 살게 했었습니다. 아까 우리가 그랬잖아요. 전복이나 독경, 음악을 통해서 먹고 살게 했었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특히 명통시 같은 이런 단체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일반 사람들이 이 사람들에게 대해서 굉장히 높이 평가를 했었는데요. 마찬가지 이규경의 오지연문 장정상고를 보면, 이 보통 사람들이 이 시각장애인을 대할 때는 아무리 그러니까 일종의 정승들마저도 시각장애인들한테는 중인 정도의 대우를 해줬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아까 명통시뿐만이 아니라 특히 이 사람들은 왕이 외출을 할 때, 능행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원천역을 할 때마다 꼭 이 시각장애인들이 맨 앞에 나와서 왕을 유도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이 시각장애인들은 그 당시에서 일종의 상당히 뭐라 그럴까, 위협적인 존재였다고 할까? 왕마저도 이 사람을 굉장히 생각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서 일반 사람들이 함부로 대하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특이한 것은 뭐냐면, 이 시각장애인들이 조선시대 때 황해도 지방에 이렇게 많이 살았다고 하는 기록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런 오지연문 장정상고뿐만이 아니라 심청전에도 많이 나오는데,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이제 오지연문 장정상고에서는 황해도 지역이 시각장애인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의외로 그쪽에서 많이 사람들이 모여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지, 특별한 어떤 유전이나 자연적인 환경에 의해서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청각 및 언어장애인에 대해서는요, 주로 어떤 기록이 많이 있냐면, 보통 이 사람들은 듣거나 말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의사소통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고 그래요. 지금은 이렇게 수화가 발달되어 있지만, 그 당시에는 이 수화가 없었기 때문에 초기 형태의 수화, 예를 들면 이렇게 입모양을 보고 말한다거나, 아니면 주로 이제 땅바닥에 이렇게 글씨를 써가지고 서로 이렇게 의사소통을 주고받았다고 하는데, 그래서 대부분 기록들이 의사소통의 불편함, 이거에 대한 기록이 많고, 또 어떤 사건에 연루됐었을 때 이 사람들은 표현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죄 없이 이렇게 뭐랄까, 연루돼가지고 처벌을 받는 경우도, 억울한 처벌을 받는 경우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청각 언어장애인들은 실제로는 그렇게 기록상에는 많이 나오진 않지만, 주로 기록에 나온 것들은 그러한 것들이라는 겁니다. 이 의사소통에 대한 문제요. 그 다음에 이 지체장애인들, 많은 유형의 지체장애인이 있었다고 그랬죠. 생각보다 지체장애인에 대해서도 시각장애인만큼은 아니더라도 많은 기록들이 있는데요. 일단 한쪽 다리가 없어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생활하는데 불편함을 겪었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라든가, 아니면 두 다리가 불편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주로 안경을 제조해가지고 먹고 산다거나 아니면 그물을 떠서 먹고 살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척추장애인, 흔히 이제 곱추라고 그랬죠. 이런 사람들도 있었는데, 이런 사람들은 희한하게 정부에서 그렇게 크게 다르게 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나중에 보겠지만, 허저나 조성기 같은 분들은 그냥 자기가 몸이 건강하다면 그냥 밖에 나와서 일종의 정승까지 할 정도로 상당히 활발하게 활동을 펼쳤더라고요. 그리고 뭐냐면 외소증 장애인. 외소증 장애인은요, 여러분 아시죠? 흔히 이제 키가 적은 난장, 예전에는 그걸 주유라고 표현을 했었는데요. 외소증 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결혼하기가 힘들었다고 하는 기록이 의외로 많습니다. 키가 작아서 그런지, 그 당시에도 그러니까 외모를 따졌다는 걸 알 수가 있죠. 특히 남자들 같은 경우, 특히나
그 장가를 못 들어서 풍산시 같은 경우가 이제 대표적인 경우인데요. 장가를 못 들어서 그 애를 먹었다라는 기록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구순 9개월 그래가지고 아까 얘기했죠. 윗입술이 이렇게 벌어진 사람을 말하는데 예전에는 이제 치료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장애로 취급을 했었는데 특히 민중극이라고 하는 탈놀이, 탈춤에 그런 표현들이 많죠. 그래서 이제 탈춤에 일반 사람들이 그 일종의 구순 9개월을 두고 이제 많이 놀리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지체장애인들도 일반 우리 비장애인들처럼 별다른 거리낌 없이 이렇게 직업을 갖고 먹고 살고 또 높은 자리에까지 올라갔던, 그래서 제가 봐도 크게 이렇게 지장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정신적인 장애인을 겪었던 사람들인데요. 일단 가장 많은 자료가 남아있는 게 역시 정신분열인데요. 예전에 이런 정신분열은 주로 이제 광질 아니면 이제 심질 이렇게 했는데, 일종의 이제 광질 그러면 미칠 광자죠. 그러니까 미친 병이 든 사람, 아니면 심질, 마음의 병이 든 사람,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었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뭐냐면 주로 그러니까 정신분열증에 걸린 이유가 뭐냐면 부모들한테 이렇게 사랑을 받지 못했거나 아니면 부모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지나치게 슬퍼해가지고 이렇게 일종의 정신분열증에 걸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재밌는 거는 이 사람들의 치료법입니다. 어떻게 이걸 치료했을 것 같아요? 예전에도 분명히 치료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이야 약물, 의학이 발달해서 약물로 이제 많이 치료를 하죠. 근데 예전에는 이 사람들을 주로 뭐 했냐면 호골, 호랑이 뼈를 갈아서 마시면 낫는다라고 하는 속설이 있었나 봐요. 그렇지 않으면 인육, 사람의 일종의 살이죠. 인육을 가지고 치료했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좀 신빙성이 있는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당시에는 그렇게 속설이 있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정신장애 중에서 지적장애 같은 경우는 지능이 좀 떨어지지만 그렇다고 해서 누가 이렇게 놀리거나 뭐 이렇게 학대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지금은 어때요? 근대까지만 해도 우리 소설 같은 경우라든가 이런 걸 보면 지적장애인이, 특히 여자 지적장애인이 이렇게 거리에 돌아다니면 막 놀리고 그랬었는데, 만약에 이게 조선시대 때 그랬다면 굉장히 크게 혼났을 겁니다. 그래서 이 당시만 해도 이렇게 하더라도 가족들이 굉장히 많은 이제 서로 도와서, 아니면 이웃이나 마을 공동체에서 도와서 이들이 지능이 떨어져도 같이 살 수 있도록 많이 서로 배려를 하고 많이 챙겨주고, 그러면서 자기 역할을 할 수 있게 집에서 이렇게 허드렛 일이라도 하면서 살 수 있도록 많이 도와줬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정신장애에서 간질장애라는 게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이 아마 우리가 근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간질에 대한 치료법이 발견되지 않았을 때까지만 해도 간질장애가 가장 무서웠던 것 같습니다. 보통 보면 발작 증상이 일어났을 때 혀를 깨물거나 아니면 뭐 다른 어떤 해서 죽는 경우도 많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예전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간질을 가장 무섭게 생각을 했고 치료법도 굉장히 발견하기 어려운. 그래서 특히 이제 여기에는 토정이지암, 여러분 토정비결 알다시피 토정이지암이 이 간질 치료법을 개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다고 그러는데요. 정말 고치기 힘든 병 중에 하나다라고 결론을 내렸었는데, 아무튼 그 당시만 해도 이 간질을 치료하기 위해서 여러 백방으로 노력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많이 쓴 치료법이 바로 인육, 아까 얘기했던 정신장애하고 분열하고 똑같이 사람의 살을 통해서 치료하려고 했던. 그래서 이제 우리 삼강행 실도에 보면 간질에 걸린 아버지를 위해서 자기 손가락을 잘라서 약에 타서 이렇게 줘가지고 치료했다, 이럴 정도로 사람의 일종의 살을 굉장히 크게 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형별로 보면은요, 보통 역시 시각장애인하고 지체장애인이 역시 가장 많은 기록과 활동상이 나오고, 그리고 또 이제 정신장애에도 나오는데, 대체로 보면 아까 우리 처음부터 보고 했지만 역시 직업과 자립생활, 이게 이제 중심이었고, 또 어떤 사회에 장애인이 존재했다면 지역이나 마을 공동체 전체가 아주 국가에서마저도 특별하게 늘 신경을 쓰고 같이 살려고 늘 노력하고 해서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게 계속해서 지원을 해줬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